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의 문정호입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구급은 끝났고요. 이제 7급 준비하는데요. 어쨌든 7급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미리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왜냐면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총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9급 설명할 때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타직열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최근 군무원 시험의 특성 이런 것들 다 설명했으니까는 당연히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9급 강의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7급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9급 시험 문제의 총평도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토요일 날 군무원 국어 시험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홍보 행사를 나갔었고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커피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그러면서 수험생들에게 이제 에너지와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끝났고 이제 저는 분석 풀이 올라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편집 상태는 요구하고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초안을 가지고 프리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보면은 문제와 정답 해설지예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7급 시험의 문제와 정답 해설지인데 요 문제 정답 해설지를 이제 지금 출판팀에서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학원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이런 데다가 다 올려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해설지를 다 볼 수 있게 공유를 할 것인데 그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고요. 분석 들어갈게요. 이제 7급하고 9급하고 비교했어요. 제가 9급 시험을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9급은 9급 분석표만 났는데 아무래도 9급과 7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부터 군무원 시험은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했었죠. 우리 이동훈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문수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직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9급은 공개가 되었어요. 오늘은 7급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9급은 최근의 것만 이야기하면은 뭐 9급하고 7급이 같은 출제라는 것을 이제 요 유형만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 그 다음에 추세, 어떤 쪽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9급하고 7급 시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9급 국어와 7급 국어가 시험 문제는 다르지만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9급이든 7급이든 상관없이 다 공부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어리석게 제가 7급 준비하는데 9급 국어 봐야 됨? 9급 준비하는데 7급 국어 봐야 됨? 이런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학원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최근의 경향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비문학을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는 차근차근 요 얘기도 9급 총평에서 그 다음에 올해는 좀 두드러진 특징이 9급이든 7급이든 전부 다 문학을 많이 출제했어요.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 출제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 9급 25문제, 7급 25문제 합쳐서 50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공부를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죠. 그리고 역시나 어문 규정 또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법, 학교 문법, 그 다음에 어문 규정, 맞춤법 표준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는 출제가 안 됐지만 어법 같은 경우까지 그리고 고전 문법까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다 문법이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 3대장 뭐 있다?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3대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속 썩이는 것들이 이제 어휘가 되겠죠. 어휘 문제를 여기서 한 문제 출제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9급에도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휘 문제로 봐야 되느냐 문학 문제로 봐야 되느냐 비문학 문제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다 치부하자 해서 넣은 것뿐인데 어떻게 보면 어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9급에는 출제가 했다. 그 다음에 한자 성어하고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출제했고요. 한자 문제 2개 냈었고 이렇게 됐죠. 9급에서는 고전문법을 힘들게 냈지만은 7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전문법을 내지 않아서 9급과 7급 중에서 이번에 2023년에는 어느 쪽이 더 어려웠느냐를 말한다면은 솔직히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서로 영역이 성격이 다른 부분에서 어렵고 쉽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식형 쪽에서는 9급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읽고 감상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7급이 좀 더 어려웠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려웠어요라고 또 한마디로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풀이 들어갈 건데 이 총평에 대한 이야기는 9급 총평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많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 7급 기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총평 한 번만 놓고 보면은 9급하고 똑같아요. 비문학 많이 출제됐었고 문학, 문법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나 비문학 지문이 뒤쪽으로 갈수록 길고요. 7급이 군무원 9급보다는 7급이 긴 지문이 하나 더 출제가 됐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거듭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자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자 공부 하세요. 물론 이번에 9급 같은 경우, 7급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를 역지사지, 황당무계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무계하게 한자로 주지 않고 한글로 줬는데 원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9급 한자 성어 문제를 한자로 줬거든요. 어쨌든 한자 필수예요. 9급 국어와 7급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했을 때. 진짜 좀 간절한 말씀이에요. 제발. 두 개 좀 유념하세요. 7급 준비하는 사람 9급 공부하는 것이고요. 9급 준비하는 사람 7급 준비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군무원 국어시험 7급은 7급만 보고 9급은 9급만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발 좀 군무원 국어시험,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문 길어졌다고 수능화된 거 아니에요.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인데 특히나 마지막에 최만식의 논리이야기 이런 경우는 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도 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의 제기하려고 좀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좀 얘기가 있을 만도 한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지식형 문제가 이번에 9급도 출제됐고 70급도 출제가 됐지만은 공무원 국어시험, 군무원 국어시험의 방향은 지식형보다는 이해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여실히 그렇습니다. 제발 좀 전문 학원 강사의 말을 좀 믿고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하고 내려가면 또 7급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9급 풀이 총평 보세요. 뭐 이의 제기를 하자. 뭐 논란이 있다. 이거는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제나 시험이 끝나면은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글을 도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군무원 국어시험 9급 7급만 놓고 보면은요. 이의 제기할 만한 문제는 제 기준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의 제기한다고 받아줄 만한 문제도 안 보이고요. 이의 제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문제도 보이지 않으니 뭐 제 말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믿을 수 있겠지만은 뭐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만큼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은 빨리 피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 앞으로 시험 보시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면접 준비하시고요. 솔직히 근데 풀이 강의는 안 보죠. 이번에 시험을 본 사람이 풀이 강의를 듣기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사람들이 볼 테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꼭 말씀드리는 거. 시험 끝난 다음에 이의 제기할 생각하지 말고 면접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9급하고 똑같은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문제에 대한 정답 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지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해설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풀이 강의는 앞으로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풀이 강의야 말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양한 설명이 있을 텐데 해설지 자체는, 풀이집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단연코 제가 만든 이 해설지가 가장 좀 자세하고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해 놓았다고 보아요. 그러니 제 해설지를 믿고 해설지만 읽으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가타부타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총평을 내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야지 해설지에는 몇 점 몇 항에 있느냐, 얘는 뭐가 맞느냐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들은 해설지를 참고해 주시면 훨씬 고맙겠습니다. 구레나 룻이 맞아요. 구레나 룻이 맞고요. 구렛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렛나루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얘가 표준어예요. 그치? 나머지는 만날, 맨날, 가, 비읍, 시옷, 엽다, 비읍의 엽다, 멀찌감치, 멀찌간 이런 건 전부 다 복수 표준어지만 구레나 룻이 맞고요. 구, 시옷 받침의 렛나루는 맞지 않습니다. 1초 컷이죠? 제가 9급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이런 거 갖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뭐지 헷갈려 했던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서 5초 이상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은 군무원 국어시험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1초 컷이죠. 뭐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는 야, 이제 이런 건 설명 안 할게. 민망하다. 문제로 또 내서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이 다룬 것이고 제가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군무원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1초 컷, 1초 컷. 복수 표준어. 역시 7급에서는 한자를 좀 더 깊이 있게 내요. 9급 문제보다 7급에서 한자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건 맞는데 뭐 어렵게 냈다고 보기에도 솔직히 그런 것이 좀 도급만 읽으면은 문맥적으로 다 나오죠. 회사 측은 주민 대표에게 보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합니까? 발언합니까? 진술합니까? 그는 국민 여기서 뭐야?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에 1번에 해명이 맞죠. 해명. 얘는 해명. 그는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 아니라 발언했죠. 발언. 그냥 말한 거잖아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해명이고 그냥 말한 것은 발언이고 피의자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사에게 발언은 뭐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진술이죠. 진술. 그렇지? 그래서 해명, 발언, 진술인데 문맥의 뜻만 알고 있다면 문맥을 파악했다면은 도급만 읽으면 될 줄 아는 문제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래도 한자 문제라서 여기다가 난이도를 중으로 표시는 했는데요. 얘는 첫 번째 한자에 도금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제가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 특히나 7급이 더 그러해요. 9급보다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은데 원활한 의사소통, 글의 맥락과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한마디로 공무원 됐을 때, 주무관이 되었을 때 남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느냐, 말귀를 알아먹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얘는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어떠한 단어가 여기 문맥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도 관련이 있죠. 단순 한자 문제는 아니었어요. 한자 문제 공부 필수예요. 뭐 간단한 비문학 지문이지만 짧게 빨리 읽고 문제를 파악하는 건데 전혀 수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은폐가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 학교에도 적용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담임교체를 조치한다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으로써 교사들이 사기저하가 됐어. 왜? 이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건 결국 뭐예요?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글이 짧지만은 아주 간단한 여기서는 교직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물론 사기저하라는 말, 생활지도 포기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은 교직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지문에는 어디에도 교직에 대해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어느 정도는 불만족하느냐라는 교직 만족도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서 약간의 추론 문제거든요. 약간의 추론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추론 문제였습니다. 강압적 태도, 직권남용, 교직 태만, 아동학대 전부 다 관련이 없는 얘기죠. 시작 부분의 문제라서 간단하게 낸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지문도 길어지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집니다. 4번 이것도 뭐 보자마자 어디 있어? 3번 읽자마자 그냥 여기다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택지의 지문의 내용이 선택지의 내용이 길어가지고 읽는 것이 귀찮을 뿐이었고 시간이 갈 뿐이었지 뭐 대표적인 1초 컷 문제였죠. 희망, 문희와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문희는 미안합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뭐로만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하고 의로 발음하지 않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이로만 발음하고 의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할 때는 희망으로만 발음합니다. 문희도 무의지만 무니로만 발음합니다. 무니로만. 그치? 나머진 맞아요. 이음절 이하에 사용되는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이의 애로 그래야 우리 의소원, 우리 애소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의 의는 의로만 해야 돼요. 원래 의니까.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면서 계속 느끼지만은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봐요. 특히나 기술 직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전공 과목이 이제 빡시죠. 전공 과목이 힘든데 이제 몇 명 봐요. 지금 보면은 9급이나 7급이나 국어 얘기하면서 나 국어 과락 날 것 같은데 이거 과락 나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군무원 국어 시험 9급, 7급에서 과락이 난다. 이번 시험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려 놓고 보면은 뭐 군수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80점대가 이제 필기 합격 컷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보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70대 중후반이 넘었죠. 근데 그 외에 막 기술직렬 들어가게 되면 60컷 막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40컷이 나오고 40컷은 이제 없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국어 과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어렵지 않았는데 과락을 걱정하는 분들은 공부의 과정이 아마 짧았을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2~3달밖에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했거나. 오정희의 소음공예라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오정희의 소음공예라는 그런 소설이고요. 오정희 작가는 원래 소설가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그 일부분이고 교과서 이야기예요. 위층에서 막 소음 들려. 층간소음. 힘들죠. 그 내가 이제 따지려고 갔나? 어쨌든 이야기하려고 갔어요. 진저리가 나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친절하게 포장한 슬리퍼를 주려면서 왜 시끄럽게? 이건 아니고 슬리퍼를 주면서 이제 차분히 말해보려고 했는데 웬 휠체어를 탄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반신을 덮은 그런 여자의 텅 빈 그런 하반신을 보면서 아이고 우두방찰하게 된 것이죠. 무안해진 거죠. 상대방이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이 사람한테도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두망찰하다. 우두망찰.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1번은 역지사지 황당무계 자승자박. 성나 황당무계를 여기다가 2번으로 넣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9급의 마지막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최근에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지문을 그렇게 읽었어?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라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개성적인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4개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주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라고 할 때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려? 그래 나는 좀 친절하게 말해보려고 슬리퍼를 준비했어. 근데 갔는데 이 사람이 큰 장애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휠체어를 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들어갈 것은 일단 이건 안 되고 내 귀에 내가 넘어지는 것도 안 되고 황당하네 휠체어 타고 있어 죽여야 될까? 이건 아니죠. 여기서는 우두망찰하듯이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감대에 맞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황당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그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우두망찰하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한자 성어를 이렇게 한글로만 줬어요. 최근에 저 이런 문제 본 적 없어요. 공무원, 군무원 시험에서 최소한 여기다가 황당무계 이렇게 한자를 주던가. 최근에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 주세요. 9급이 그렇게 냈거든요. 한글로 안 주고 한자로만 주죠. 근데 이렇게 한글로만 도금으로만 준 경우는 최근에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냥 그렇다 칠게요. 어쨌든 한자 성어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쉽게 낸 겁니다. 비문학을 참 많이 내요. 별것 아니더라도 보기를 주고 선택지를 길게 빼는 거. 뭐다? 그 원활한 의사소통,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이거는 좀 중요 표시할 만한 게 있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면 된다? 아니 그럼 나무 배란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했어요? 나무를 함부로 벤다던가 나무를 막 베가지고 막 자연을 훼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답은 어쨌든 간에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렇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숲이 많다 이 얘기죠. 숲이 많고 넓은 면적의 숲을 가지고 있다가 이 글의 흐름이기 때문에 숲과 관련된 거.
우리는 숲이 넓고 많으니까는 그 숲을 이용해서 나무를 목재로 쓰면 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알맞은 내용이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1번이고 얘는 뭐야? 열대 지역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폐목재를 가공하자는 것도 아니고 숲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는 숲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지만 주택 짓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직접적인.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는 것이 꼭 주택 짓는 것만 쓰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숲, 나무 이러면은 나무를 베지 말고 숲을 보호하자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관하고 다르게 나무를 목재로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이야기해서 내 가치관하고 다른데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정말 수차례 얘기합니다. 비문학 지문이나 뭔가 지문의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에서의 물어보는 의도와 정답만 찾으면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시험에 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런 관점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7번 한국어의 발음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의 두 번째 의문적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예요? 언어의 특성,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과 특성,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한국어의 특성 할 때 한국어의 특성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아래 이응과 강의 이응. 아래 이응, 첫 소리의 이응은 없는 거예요. 예나 같은 발음이죠. 첫 소리의 이응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성의 이음에는 글자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소리, 초성, 중성, 종성,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초성, 중성, 종성 할 때 우리 한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맞춤법, 표기상의 특징은 첫 소리에 발음이 없을 때는 이응을 받쳐 적는 것을 목적으로 그냥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어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없는 것이고 강의 이응은 가하고 강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받침의 이응은 있는 거, 받침의 이응은 존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한국어의 특성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초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이 종성에서 다 발음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것은 가느다란 물방 우리기 때문에 초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이 종성에서 다 발음되지 않고 몇 개로만 이렇게 7개로만 발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크크 할 때 얘는 그대로 발음이 하지만 윽 할 때 얘는 으크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이죠. 종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이 초성에서 다 발음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성에서 발음하는 얘하고 똑같은 거죠. 종성에서 발음하는 이응은 초성에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강의 이응을 첫 소리로 가져온다고 해서 발음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최대 2개까지, 자음은 최대 2개까지. 뭘 예를 들을까? 국밥.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하나, 2개 외에 더 들어갈 수 없죠. 그렇지? 2개 외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도 얼마냐? 값도 매겼다 할 때 받침이 자음이 하나, 둘, 3개지만 발음상으로는 값도 이렇게 하나, 2개만 들어가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2개의 자음만이 가능합니다. 한국어의 특성입니다. 골고루 내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보면은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올해는 누군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면은 참고로 하시는 것이 전공서, 이론서, 그 다음에 교과서, 그리고 과거의 기출들, 그리고 타직렬 기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들어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띄어쓰기는 나왔어요. 냈어요. 정답은 3번인데 아마 저 말고도 해설지를 좀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해설지, 저 해설지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해설지 하나 보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 규정이죠. 일단 문제부터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 규정에 따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 띄어쓰기에 맞냐?
올바른 띄어쓰기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띄어쓰기 규정에 따른 것은이라고 했으니 뭘까? 많이 생각을 드는데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오류를 안 내려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오류 내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인 거예요.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별것도 아니지만. 정답은 3번인데 참 어떤 해설 보니까는 넣는 족족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띄어쓴 것은 올바르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수험생이 원하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정답 붙여 설명한다면은 넣는 용언의 관형사용이고 당연히 한 단어가 아닐 테니까 띄어쓰는 것인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예죠. 예죠. 족족. 너는 하는 일마다 족족. 뭐 무슨 글 쓰는 족족. 우리가 족족이란 말을 쓰는데 이 족족이 한 단어냐 아니면은 족족이 한 단어가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죠. 밑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으니까. 참 해설지가 이렇게 수험생들을 공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족족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제가 여기다가 설명도 해놓았다시피 족족은 한 단어예요. 의존명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품사는 의존명사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겁니다. 넣는과 족족은 당연히 쓰여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족족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됐어요? 자, 우리 하나 봅시다. 많을 뿐더러, 리을 뿐더러죠. 리을 뿐더러가 하나의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붙여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는커녕이 조사죠. 하나의 조사죠. 그래서 모두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구먼 그래라고 할 때 이 그래라는 말이 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보조사예요. 뭐 했구만 그래? 그렇지? 어저께 나 몰래 짜장면 먹었구만 그래?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보조사로서 문장이 보통 마지막에 쓰거든요.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붙지만 명사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미 뒤에 붙는 거 문장의 마지막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보조사, 조사라고만 쓸게요. 모두 붙여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제가 보면은 띄어쓰기 특강하듯이 자료도 드렸고 제 블로그에만 들어오시면은 최근에 기출 문제 한 4년 정도의 기출의 띄어쓰기 모두 정리해서 올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만 보시면은 뭐 다 찾아서 충분히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에 제시된 글의 핵심 내용을 주제 찾기죠. 핵심 내용. 어느 것이 질이고 어느 정도라는 물음을 할 때 보면은 양이다. 질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책상이 뭐냐, 어떠냐, 책상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찾으면 책상은 그릴 때 쓰는 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질이고. 그래서 질이. 예를 들면서 이 책상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70cm다, 60cm다, 질이에요. 질. 그런데 책상의 높이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은 책상이면은 변함이 없이는 성인용에서 아동용으로, 어린아이용으로 그렇게 되면 왜야? 질로 바뀌는 것이죠. 정답은 어쨌든 3번이죠. 3번. 양의 변화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질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책상이 70cm나 60cm나 별 사이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어느 한도를 초과해서 몇 cm가 되면은 1cm가 되게 되면 그럼 더 이상 책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바닥이 되는 거죠. 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의 변화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책상이 아니라 바닥의 매트 이런 걸로써. 정답은 3번에 말하고자 이 긴 내용을 쓴 것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양이냐 질이냐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가니까는 이 내용이 주제이고 이 내용의 핵심으로 바탕으로 여기서는 개념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 때 많이 얘기하는 거 주제 찾기, 얘는 주제 찾기 문제예요. 지금 주제 찾기 문제가 9급에도 출제가 됐고 같은 해에 7급에도 공통되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추론하기, 그 다음에 내용의 구조 찾기, 세부 내용 확인하기, 지시어 접속어 응집성 따라서 안에다가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 다양하게 출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최근에 공무원 시험,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단연 핵심 키워드예요. 비문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철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시면은 비문학 우리 군무원 전문 강의했을 때 비문학 특강이 있어요.
돈을 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전화해 보시면 돼요. 비문학 그 10강 정도 들으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높임법의 체계 물어본 것이죠.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물어봐가지고 각각의 문장에 무슨 예문이 맞냐. 기억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합쇼체라고 했는데 요즘에 누가 합쇼체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교수님일 텐데 아마 좀 옛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갔네, 하겠체, 낮춤이죠. 내가 뭐뭐 갔네, 낮춤이죠. 매우 낮춘 건 아니에요.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갔네 했으니까 뭐야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사 높임 모르게 구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체 계획대로 밀고 나가 요 붙을 수 있죠. 밀고 나가 요 하면 해요체가 되고 밀고 나가는 해체. 당연히 답이 4번이죠.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는 하십시오체, 합쇼체죠. 합쇼체. 만약에 얘를 갖다가 그 해요체로 바꾸면 선생님 안녕히 가세 요가 됐죠. 아 진짜 이 공무원 시험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10번 문제는 절대 틀릴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걸 다 읽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을 뿐인 것이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니 이거 틀린 사람들 또는 헷갈려했거나 어려워했던 사람들은 지극히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과락이 난이 많이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지 군무원 시험 문제가 어렵다거나 공무원 시험 문제 국어가 자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해설지에다가 또는 제 기원서에도 있지만 해설지에다가 이 상대높임법의 체계에 따른 그런 표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차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개세요로 가야 돼요. 자, 11번 외래어 표기법이죠. 9급이 로마자 표기법, 7급이 외래어 표기법. 양쪽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지. 이름은 일기호 원칙. F는 어떻게 된 거야? 피읍으로 적어야죠. 퓨즈. 퓨즈가 맞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커튼이 아니라 커튼이죠. 원지의 발음대로 분명히 CURTAIN이 되기 때문에 커테인 이렇게 가고 싶지만 원지음이 뭐야? 커튼이기 때문에 원지음대로.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어휘의 행도 틀렸지만은 뭐야? 행어가 맞습니다. 행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행거 있죠. 행거라고 하는데 행거도 틀렸고 원래 행거의 그 GER 마지막에 GER이 묵음으로 나기 때문에 원지음에 따라서 행어가 맞고요. 얘도 알려야 되고 얘도 조심하시고. 윈도죠. 오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 스노보드. 그치? 그 다음에 뭐 금방의 답은 이 4번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같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된소리 표기 어떻게 할 것이냐? 싹둑. 그치? 물고가 아니라 물고. 싹둑이 맞아요. 법석이 맞고 싹둑이 맞고 물고가 맞고요. 깍두기가 맞고. 얘는 조심하세요. 뜻하다, 뜻하다, 뭐 같은 말이에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보면 좀 얘에 비해서 얘가 여린 느낌을 준다. 얘에 비해서 얘가 좀 여린 느낌을 준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따뜻하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하면 됐죠?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12번까지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절반을 푸는 데까지 쭉쭉 가는 것이고요. 얘도 뭐 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접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전미사에 대한 대인데 전미사대인데 어떤 거 쓰느냐. 1번. 자, 여러분들 선택지는 같이 보실게요. 저는 여기 화면 안에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뒤에 화면에 있는데 자, 1번 기후대, 무풍대에 사용되는 대는 요 대다. 공간, 부분. 도서대, 신문대에 사용하는 대는 뭐다? 이 대다. 돈. 그 다음에 만원대, 130만 원대의 대는 뭐다? 여기 대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4는
이 대가 아니라 4번에 어디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30대 기업할 때 여기는 4번은 얘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3대 어문 규정, 뭐뭐 대할 때 이때 때는 큰 대자를 써야 된다. 큰 대자. 큰 대자. 큰 대자를 써서 말하는 것이 맞다. 하면 됐죠?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참고로 이 대는 어디다 써요? 대중소 할 때도 쓰고요. 대중소 할 때도 쓰는 것이고, 야, 네가 키가 커가지고 대자 입어라. 음식에서 대자, 대중소자에서 대자 시켜라 할 때도 이 대자를 씁니다. 거의 절반 갈 때까지 어려움이 없이 쭉쭉 가는 문제라서 뭐 이걸 띄어쓰기를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참. 그 14번이죠. 다음 시조준 주된 정조인데 얘는 시조를 공부했다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또 이제 오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14번까지 쭉쭉 가요. 15번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14번까지 이번에 7급 시험 문제는 그냥 쉽게 쭉 갑니다. 쉽게 쭉 가요. 주된 정조가 다른 것은 했는데 뭐 정조는 정서, 느낌 이런 거잖아요. 다들 고려와 관련은 있어요. 다들 고려와 관련이 있는데 참고로 가는 이조년. 고려 말의 작가인 고려 말의 문인이자 그다음에 그 지식인이자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화에 월벽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주춘심 자기 알겠어? 다정도 여기서 보면 다정이 주제죠. 그래서 보면은 봄밤에 뭔가 이렇게 그 서정적인 느낌. 봄에 밤이 되었어. 덥지도 않고 조찬한 날씨. 그럴 때 밤에 바라보는 그런 경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슬픈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애상, 잠이 안 온대잖아요. 그런 아주 서정적인 시거든요. 그래 나머지는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흥망이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거 고려의 왕조가 망했죠. 그래서 나하고 다는 고려의 왕조가 망했어. 슬퍼, 인생은 무상한 거야. 쓸쓸해, 적막감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신과 하여가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뭐야? 고려가 망하는 거. 이런 것하고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얘는 뭔가가 망하고 무상감이고 슬프고 그 다음에 좌절감이 들고 뭐 이런 것이지만은 가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조가 많아서 작품이 많아서 괴롭고 힘든 건 있겠지만은 작품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쉽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14번까지가 좀 쉬운 문제라서 7급은 여기까지 푸는데 쉽게 쭉 이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번에서 한번 멈추게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가 시험 문제 볼 때, 시험 문제 치를 때 물론 이제 뭐라 할까 이번에 시험을 치는 사람이 이 시험 문제를 지금 풀이를 듣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시험 문제 치는 사람이 누가 풀이 듣습니까? 결과만 보죠. 정답만. 근데 시험 문제 치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은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치를 때 이 시험 문제 여기서 14번까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복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14번까지 시간 다 잡아먹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 좀 안 맞죠. 규중 치루 쟁론기로서 당연히 우리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랑 강의했었죠. 여자가 거처하는 방에 7 친구가 서로 농쟁을 벌이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내 방 수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전체, 가전문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고전 소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때는 이제 특별한 장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얘는 어려웠어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얘가 뭐지? 청혼각시, 척부인, 감투할미, 교두각시 뭐지? 분명히 여기서 그래도 단서를 줬죠. 얘네들은 바느질을 하는 것이래요. 바느질과 관련된 사물을 의인화했었거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뭘 들어가는지를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번에 9급보다는 7급이 좀 더 어렵지 않았느냐. 또 지식형도 들어갔고 7급은 뒤에 보면 이해형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바느질을 여러분들 바느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잘 몰라요. 바느질 하기 위한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바느질을 위한 도구 말고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한데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거기 제 해설지 뒤에 참고사항으로 규중치루쟁농기에 대한 그런 설명과 그 다음에 7가지 친구, 7친구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 표에다가 다 설명해서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양쪽 다리를 빨리 놀려내다르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위가 들어가야 돼요. 가위. 양쪽 다리 있잖아. 가위. 해설지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달아 이르되. 자, 가위가 하는 말이야. 야. 네가 아무리 마련을 잘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 지금 가위가 하는 말이에요. 가위가 하는 말이 가위는 양각이 달렸어요. 야. 네가 아무리 마련을 잘해. 여기서 얘는 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련은 무슨 뭐 마름질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마름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전체 설명은 필요한데 잘 버혀내지 못하면 버혀내는 배다거든요. 모양새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니까는 가위는 벨 줄 알잖아. 한마디로 상대방을 질책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아무리 마름질 할 줄 알아도 나처럼 잘 벨 줄 모르면은 모양이 제대로 되겠어? 다 내 공이야. 네 공만 자랑하지 마라. 제가 지금 전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멈추는데 이 규중치루쟁농기는 여자가 거처하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의인화돼 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는 건데요. 가위가 지금 보면은 이 녀석한테 야, 네가 아무리 마름질 잘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름질은 뭔가를 재고 그다음에 선을 긋고 몇 센치냐 몇 자냐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것으로서 자예요. 자. 여기는 자척자. 얘는 자. 교두박자는 가위. 그러니 누군가가 웃으며 이르되 여기는 아직 누군지 몰라요. 웃으면서 이르되 자 지금 하는 얘기야. 얘가 하는 얘기죠. 고 옛날 말에 말하기를 옛글에 말하기를 달게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대지 말라고 하였어. 아직까지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뭐뭐는 새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산말 하시나뇨. 실로 얼굴이 아깝다 라고 하니 여기에 들어가는 얘는 얼굴이 아깝다, 예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새요의 뒤를 따라다니는 아이예요. 새요의 뒤를 따라다니는 아이예요. 참고로 새요는 뭐냐면은 가늘 새자를 써서 여기 새요는 바늘이에요. 바늘이거든요. 바늘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뭐? 실. 어떤 실? 청, 파랗고 붉은 실. 파란 실, 붉은 실, 색색실이니까 예쁘죠. 야, 다시 얘가 하는 말이 아직 얘는 안 나왔어요. 야, 옛날 말에 이르기를 달게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대지 말라고 했어. 실, 너 청홍각시 너는 임마 새요, 바늘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실로 너는 얼굴이 아깝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깝다. 나는 매번 새요의 귀에 찔렸다. 나는 매번 새요의 귀에 찔려. 바늘에 찔리는 애야. 하지만 나는 낯가죽이 두꺼워서 견딜만 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바늘에 찔리는 일이 많지만 세 번째는 얼굴이 두꺼워서 견딜만 해. 감토할 일보다 골무. 여기는 실.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규중치루쟁농기가 뭔지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고요. 알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문제 의도를 찾는다면 시험장에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올 텐데 난 규중치루쟁농기를 처음 들었다. 바느질도 모른다. 그냥 바느질이라는 것은 그 세탁소에서 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손 못 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다가도 난이도를 상으로 넣었는데 글쎄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정도 되는 강의 짰으면은 규중치루쟁농기는 다 했죠. 학원을 믿고 좀 강의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시를 해석을 했는데 좀 그래요. 이거 질문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이게 왜 4번이어야 돼? 3번 아니야? 이게 왜 4번이어야 돼? 3번 아니야라고 시를 올바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이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저 요즘은 좀 많이 느껴요. 비문학이나 문학을 하면서 수험생들이 질문하는 곳에서 진짜 넌 이런 생각을 하니라고 묻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예요? 이재현은 오관산 이미 수업한 것이죠. 원래 얘가 원문이에요. 얘가 이제 해석한 거죠.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나무 토막으로 조그마한 닭을 깎아서 당달근 중요시하면 닭을 깎아서 그러니까 뭐야? 나무로 만든 장난감 닭이죠. 모형 닭이죠.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담벼락에다 올려놨어.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 닭이 꼬끼고 울어? 그럴 수 없죠. 이 닭이 어떻게 꼬끼고 울겠어? 나무로 만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늙으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머님 얼굴이 늙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일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어머님 늙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마음이지. 그런 어머님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간절한 마음으로 4번이 돼야 되는데 시적 자아의 심정을 물어봤는데 몇 번 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3번에 허망함이 답이 아니냐.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허망함이 답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아마 이거 구급 문제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야기했을 텐데 이건 기본적인 공감 능력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허망함이 아니라 당연히 간절함이죠. 몽환적은 꿈꾸는 듯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은 희망하는 것이고 허망함은 헛된 것이고 간절함이죠. 간절함. 오히려 어머님이 늙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를 꿈꾼다라고 했으면은 그나마 내가 2번이라면 내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4번이 있는 이상 2번은 안 되죠. 2번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들어는 줄 수 있겠는데 3번을 이의제기하려는 사람들은 좀 공감 능력의 문제라서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식의 마음을 담은 게 바로 이전의 오관산. 야, 264 절정 우리 진짜 많이 했었죠. 264의 절정. 이번에는 9급과 7급이 모두 저항시인을 다루고 있어요. 9급에서는 윤동주, 그다음에 7급에서는 264.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9급과 7급은 같은 사람이 출제하고 있어요. 9급에 여러 명, 7급에 따로 여러 명, 또 따로 서로 그 보완을 할 만큼의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264의 절정, 매운 계절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북방으로 왔어. 극한 상황이죠. 하늘도 지쳐 끝난 고원에 서리빨라 그 위에 섰어. 아주 갈수록 극한 상황이죠. 무릎을 꿇을 곳도 없어 한 발 디딜 곳이 없으니 한 발 디딜 곳이 없는 이 상황 자체가 극한 상황이지만 한 발 디딜 곳은 극한 상황을 그나마 잠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곳이죠. 정답은 4번. 1, 2, 3은 극한 상황. 하지만은 이 극한 상황을 잠시 쉴 곳.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답이 없겠죠. 이렇게 밑줄 긋다면 답이 없겠지만은 밑줄을 곧까지만 그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정답은 4번. 그나마 찾을 수 있죠. 여기까지가 극한 상황이 심화됐고요. 여기서부터 전환된 거예요. 이렇게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면서 초극하면서 끝나는 게 바로 264의 절정. 정말 많이 얘기한 시고 개인적으로 264 시인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언급해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뭐 264 시인의 저항 시인 264 시인의 대표적인 시 264의 절정. 우리 그런 얘기도 했었지. 264는 안동의 시인이다. 안동 가면 264 문학관이 있는데 한번 가보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옛말투 그대로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특징이긴 하죠. 틀리사. 진정 군무원스러운 문제예요. 정말 군무원스러운 문제예요.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냈었어요. 물론 문제가 어렵다고 보이진 않아요. 전혜린 작가의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냈는데 어렵진 않아요. 옛날에는 좀 어렵게도 냈었어요. 뭐 시준 다음에 빈칸에 뭐 들어가냐. 이런 식의 문제 요즘에 공무원에서 안 됩니다. 근데 낸 것은요. 나는 뭐 이게 군무원스러운 문제고 좀 이렇게 타직열 시험과는 차이점이 있는 그런 문제지만은 나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글을 읽고 이 안에 들어갈 말이 4개 중에서 근데 4개가 완전 생판 모르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가우보이 들어봤지. 집시, 가수, 무용수 알지? 그 중에서 뭐가 되겠니? 한 건데 글의 흐름, 문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문제예요.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아쉬운 거는 너무 쉬워서. 재미잖아요 이거. 동경과 헛된 일이었어.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뭔가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했지만 헛된 일이 되어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하지만 마음속에 아직도 그리움과 슬픔을 안고 있어.
먼 곳에서의 그리움, 모르는 얼굴과 마음 건너서 혼자 있고 싶은 난 혼자 살고 싶었어. 어떻게?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며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며 혼자 살고 싶었어. 나에게는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또 뭐야? 모닥불 가라고 했어요. 원문에도. 이건 뭐야? 모르겠어요. 모닥불 처음에 관 줄 알았는데 가라고 돼 있거든요. 모닥불 가. 모닥불 집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닥불, 춤, 사랑, 점치는 인생이 내게는 소망의 일이었어. 그런 짧은 생활, 짧은 피. 그럼 뭐야? 아니잖아. 가수나 무용수가 떠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카우보이가 떠돌아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카우보이가 모닥불, 춤, 사랑, 점치는 일을 하지 않죠. 집시가 맞아. 집시. 응? 집시. 카우보이는 빵빵빵 총 쏘는 사람이잖아요. 안 되죠? 집시. 선생님 저 집시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럼 미안하다. 내가 모르겠다거나.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잖아. 옛날에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옛날 노래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명곡인데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좋은 문제예요. 참고로 이 전혜린 작가의 먼 곳의 그리움이라는 수필도 제가 설명을 조금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냥 개인적인 그냥 경수필입니다. 주자학에 대한 이야기로서 19, 20번 두 문제 넣어놨죠. 다시 말씀드려요. 지문이 길거든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19번, 20번 문제처럼 지금 수능 문제화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능은 절대로 19번 문제처럼 출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문이 길 뿐인 거예요. 수능 공부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 거 비문학 10강짜리 특강을 보시면 좋아요. 주자는 극기복례, 그 다음에 충서 이런 걸 했거든요. 이렇게 극기복례 설명하고 있죠. 충서 설명하고 있죠. 좀 지나면 더 나와요. 위기지약이 뭔지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따가 20번 문제에서 그 디귿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뭐 극기복례, 충서, 위기지학, 그 다음에 무슨 경물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니은의 묻고 답하기. 주자학이란 무엇일까? 물어봤죠. 그리고 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번 문제에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요. 화면 넘어가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니은하고 디귿이 맞고요. 유추 없고요. 은유상징은 안 돼요. 유추 없고 은유상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신진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위기지학이야. 공부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옛날에 음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덕을 입거나 가문의 덕을 입어가지고 벼슬에 오르는 것. 귀족자들과는 달리 피나는 공부를 거쳐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그 벼슬을 얻었어요. 신진사대부들이 분명히 공부를 통해서 관직에 얻은 것은 맞지만 그들의 공부 자체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공부는 인품을 갈고 닦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9번의 정답 3번 신진사대부는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주자학을 공부했다. 안 돼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신진사대부들이 공부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 주자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성인이 되고자 함이고 인품을 갈고 닦기 위한 것이죠. 됐죠? 경물치지도 이렇게 경물과 치지로 나눠서 설명했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참고로 유추는 꼭 별표치고 알아두세요.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 유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는 선택지로 나왔을 뿐이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할 수가 없겠지만 유추는 뭐야? 사실이나 아무튼 뭔가를 갖다가 유사한 것에다가 적용하는 게 바로 유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죠. 운유상징은 비유의 방식이고 상징은 여러 뜻을 하나의 소재에다 묶어박으라는 방식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7급 시험 문제는 이렇게 긴 비문학 지문을 하나 더 줬어요. 더 줬습니다. 더 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21번 문제 자연경관의 경영이
이게 무슨 공무원 시험 문제냐? 아, 이거 수능 문제냐?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갖다가 수능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저는 1년 안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다 풀어줘요. 수능도 그렇고. 하지만은 군무원 국어 비문학과 수능 비문학은 차이가 있으니 이거 보고서 또 수능하지 않도록 자연경관의 경영인데 중국의 정원과 일본의 정원과 우리 나라 한국의 정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의 정원도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중시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공적인 조언이 아니라 자연 경관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 경영이라는 게 우리 그 군수에서 경영을 하듯이 그 경영도 있지만은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 이런 것들도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서 산자락과 계곡이 즐비한 자연지형이니까는 자연 경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인공의 조화가 아니고 차경, 경치를 빌려온 것도 아니고 재현한 것도 아니고 자연 경관을 우리 정원은 그것을 경영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중국의 정원과 일본의 정원도 그런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경영했다 이런 얘기로서 정답은 2번으로 지문이 좀 길 뿐인데 문제는 좀 쉬웠죠. 지금 지문이 가나다 라까지 있어서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얘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얘는 지식형 문제예요. 지식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난이도는 상 붙였는데 지식형 문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려웠냐 해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공무원 시험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용비어천가 많이 나왔죠. 심지어는 용비어천가는 우리 학원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강의 다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 무료 유튜브에 보더라도 용비어천가는 싹 다 설명해놨어.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설명해놨죠.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표기된 것은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표기된 작품은 용비어천가.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은 빨리 신청해서 무료 강의니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료 강의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런 어려운 개념들은 어떻게 다 공부하는 겁니까? 적어도 군무원 공부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쓴 작품 용비어천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야.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가장 먼저 표기된 작품은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제가 해설지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나는 이전연의 시조예요. 1200년대입니다. 이전연의 시조. 그 다음에 가사 또 나왔죠. 다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송강정철의 우리 시험에도 여러 차례가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얘는 3인곡이죠. 최근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게 3인곡. 그리고 라가 나왔네. 드디어 나왔죠. 중요한 작품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얘는 얘는 아까 좀 1200문제 맞고 얘는 어쨌든 한림별곡이에요. 그동안 설명이 좀 적었기 때문에 얘는 경기체가죠. 경기체가 중에서 가장 먼저인 작품이 바로 한림별곡인데 가장 먼저 지어진 작품은 분명히 어렵다고 말했어요. 얘가 맞아요. 알겠어요?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해놨지만은 한글이란다. 가장 먼저 언제 창작되었느냐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다의 순서로 창작되었거든요. 얘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그리고 용비어천가 얘는 가사문학이니까 한글 이후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분명합니다. 나하고 나는 시조고 이전연의 시조.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한림별곡인데 나하고 나 중에서 뭐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일반인 입장에서 어려워요. 이거는 왜냐하면 백과사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가장 먼저 표기된 것 얘가 하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될 수밖에 없지. 기억이 뭔지 몰라도 니은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뭐 감사 인사라든지 뭐 안부 인사 같은 걸 많이 물어봤는데 22번 문제 보자마자 4번 답했다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공부한 사람들의 기준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지식형 문제를 풀어보는 거, 군무원 국어시험 더럽다, 지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22번 문제만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면은 당연히 4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잘하면은 가가 얘 말고도 또 있어. 여기 말고 또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 대신에 가하고 나 이랬다면은 이 문제는 이 둘 중에서 정말 뚜껑 열리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가를 4번에다가 배치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명확하죠. 답이 4번으로.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의도했을까 안 했을까? 의도를 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난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요. 야, 기억에 나냐 라냐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답은 내가 줬지? 합격해. 이렇게. 한자 공부한 사람들은 형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한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형, 형성, 회의, 가차 처음 들어봤겠지. 그래서 한자 공부 많이 하라고 한 거예요. 보통 한자를 강의할 때, 한자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부터 하늘, 천, 따지 이런 거부터 하지만 기본 기초적인 공부, 당연히 우리 강의에도 있습니다.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부수는 뭐냐, 획수는 뭐냐, 한자를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한자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왜 네 글자로 한자를 말하느냐, 사자성어는 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말하고 시작할 때 그때 형성입니다. 형성은 뭐예요? 두 개의 글자를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죠. 두 개의 글자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형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쇠금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같을 동인데 이를 묶어가지고 뭐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에서 소리를 갖고 오고 여기에서 뜻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무슨 동? 구리동. 구리동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두 개의 글자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형성, 소리를 형성한다 그래요. 소리를 만든다. 그리고 중국 한자에 아주 8할, 9할, 8, 90%가 다 형성에 의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라서 물론 그래도 한자는 쉽지 않겠지만은 한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좀 덜하다라는 글이었죠. 23번. 이거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24번 문제는 그냥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다 칠게요. 근데 25번 문제는 참고로 이 지문이 지금 참고로 채만식에 논리학인데 이 지문은 지금 한생원이라는 사람의 그런 주인공의 인물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금 생각들을 쭉 나열한 것인데 이게 시간관계가 막 뒤섞여 있어요. 일단은 2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4번 먼저 별거 아니고 치우고 넘어갑시다. 도지라는 말은 여러 뜻의 단어가 있어요. 보면은 도지라는 말은 사전에서 도지를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도지를 찾아보세요. 뭐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소장료를 도지도 있고 한자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도지는 일정한 대가를 주로 빌려 쓰고 논밭이나 집을 말하는 게 바로 도지이기도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앞에 있는 소장료와 두 번째 집을 말하는 도지는 한자가 다릅니다. 동음이의어예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거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으로서의 도지도 있지만 같은 다의적인 뜻으로서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붙이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도 도지이긴 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한 뱅이 농투성이가 변한간 나으리 주사가 될리 만무했어. 가난한 뱅이 농투성이가 세토 올려가지고 1년 농사 지어서 절반도 넘는 집터, 논밭이나 집터를 물어요? 그럴 수 없죠. 논밭이나 집터를 빌린 세금을 물어야 되겠죠. 돈을 물겠죠. 정답은 2번. 이건 틀린 사람은 안 돼. 문제도 못 본 거야.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넘어갈 텐데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는다. 24번, 25번 문제는 좀 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참고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소설은 이야기는 뭐 할까요? 구성, 플롯이 있고요. 스토리가 있죠. 얘는 지금 플롯이에요. 작가는 구성, 플롯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스토리, 시간 순서에 의해서 내용을 다시 전개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 한생원은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그뿐 독립은 신통할 것이 없어. 해방이 왔지. 독립이 됐어.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다행이긴 하지만 신통하지는 않아. 분명히 말했어요. 독립이 다행이긴 하지만 신통하지는 않아. 이죠. 요걸로 25번에 1번 답을 할 수는 있었는데 내가 학생들하고 수험생하고 많은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7급 시험 문제 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단톡방은 안 합니다. 요 정보만으로 이 지문에서는 이 정보가 다야. 물론 아주 면밀히 찾으면은 25번에 1번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근거를 못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만식의 논리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수험생이 이걸 발견했을 거다? 난 쉽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25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해설도 굉장히 길게 넣어놨거든요. 나름대로 타당하고 납득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설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해 안 될 수 있을 것이니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의해서 스토리로 다시 말해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가야 돼요. 끝부분에. 옛날에 한생원의 아버지가 있었거든. 시간 순서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서맞이기와 7맞이기의 논이 있었어. 선대의 유업도 아니고 공문서의 땅을 거저 주운 것도 아니고 버젓이 값을 내고 우리 아버지가 산 거야. 누구 한생원의 아버지가. 그 논을 살 때 돈은 체계나 돈놀이로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푼푼히 모은 것이 바로 그 돈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논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생원이가 과거에 시간 순서를 제일 먼저 해요. 먼저 논을 샀는데 한생원의 아버지가 논을 샀는데 정당하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산 논이 있었어. 그리고 얘기가 쓱 다 사라졌죠.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고로 이때는 구한말이에요. 아직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구한말 일제가 들어올 그때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가 싹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독립이 왔단 말이야. 근데 독립이 온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신통하지 않아. 독립이 돼봤자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주사와 같은 높은 사람이 될 것도 아니고 남의 세를 내는 땅을 얻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1년 농사 지어봤자 다 도지 물고 세금 내고 다 연명이나 하며 가신신이 연명이나 하는 것이니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내 생활은 바뀌는 게 없지. 이 사람은 독립이 다행이긴 하지만 내 생활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독립은 신통하지는 않아. 우리가 보통 신통이란 말 어디다 씁니까? 야, 이놈 이거 신통한 일이네. 신통한 녀석이네. 야, 내가 무슨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되다니 신통한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특출나게 좋은 일을 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통한 것을 찾는데 독립이 되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별건 아니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생원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해설지에다 넣어놨어요. 공출이니 징용이니 살기가 더러 어려워지기는 전쟁 나면서부터지만 대동아 전쟁 때 1년 농사 지어서 막 작정한 도지 실수 않고 물게 되면은 모자라나 마나 성가심 없이 내 것 삼아놓고 먹을 수가 옛날엔 있었어.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래도 살만은 했는데 전쟁이 나면서부터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졌죠. 다시 또 얘기해요. 징용이라는 것도 전에 없던 풍토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하면 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땅을 샀어. 그 땅 내 거야.
그리고 일제가 들어온 다음에 그래도 살만은 했었어. 그리고다가 전쟁이 나면서 일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공출인이 징용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팍상 무너졌어. 팍상 무너졌어. 됐지?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공출 징용이 하는 것이 끝나면서 없어진 다음에야 독립이 되기 전 일본 정치 밑에서도 남의 세토 얻어 도지 물고 나머지나 천신하는 가당뱅이 농수텅이는 벗어날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일제 뒤에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난뱅이 농수성에 내가 벗어난 적은 없었어.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 독립이 되었다고 나는 만세를 부르며 뛰고 날 한승원이는 나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승원이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되찾고 우리도 다시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잔주도, 잔주라는 말이 술에 취해 늘어놓는 사건, 일, 말이나 그런 걸 잔주라고 하는데 그냥 설명도 역시 한승원에게는 찌뿌둥한 것이야. 한승원은 나라를 도로 찾는다는 것은 구왕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밖에는 다시 생각할 수가 없어. 한승원에게는 나라를 도저 찾아서 일제에서 해방됐지만은 구한국 시절로부터 어디는 거야?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어? 아버지가 땅을 산 그 시기 그쯤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다른 뜻이 있거든요. 이걸로는 답이 잘 안 나와서 이 내용만으로는 1번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2번 해방이 되어도 나라가 사회 모순 해결하지 못해. 왜? 내가 주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3번 독립은 구한국 시절로 돌아가는 건 말 그대로 얘기 나왔으니까 3번도 맞는 얘기고 소작의 궁핍한 삶에는 국가의 책임 전쟁 이런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 4를 지우면은 1번밖에 없어야 돼. 그리고 요만큼의 근거가 있어서 1번이 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1번 찾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지막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 25번 문제 놓고서 뭐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를 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찍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됐죠?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풀이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준다면은 일제가 오기 전에 한승원의 아버지가 정당한 노력으로 땅을 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학에 연루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땅을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들어왔거든요. 일제가 들어온 다음에 아시겠지만 토지조사 사업 하잖아. 그 조선인의 땅들을 비싼 값에 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한승원이 나머지 땅을 팔아버려, 일본 사람에게. 근데 봤더니 그게 손해보는 장사였던 것이지. 그리고 한승원이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뱅이로 살아왔는데 그나마 중년에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면서 더 힘든 삶의 나락으로 빠졌지. 그러다가 해방이 돌아오니 그래도 나라를 대로 되찾았으니 다행히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는 신통할 것이 없어. 왜? 계속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잖아. 신통한 일이 내게 벌어지진 않을 거잖아. 그럼 내게 벌어지는 신통한 일은 뭐야? 진짜 주사가 되거나 아니면 도지를 무는 일이 없거나 또는 뭐가 되어야 돼? 일본인에게 팔았던 땅을 되찾아야 되겠지. 또는 그 나라 거기 동학에 연루되어서 뺏겼던 내 아버지의 땅을 되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 독립은 신통할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결말이 더 있습니다. 결말에서는 뭐예요? 진짜 해방이 돼가지고 내 땅을 도로 찾을 줄 알았는데 한승원이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땅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결말은 부정적으로 끝났어요. 이니 이거 3번은 완전히 맞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어야 돼. 그래서도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번 두 번째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인 틀렸어요. 하지만 이 근거만으로 1번을 답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이고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기도 했었고 수험생은 완전히 맨이 붕괴가 되는 멘붕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잘 풀더라고요. 왜? 줄거리를 다 아는 친구들은. 한승원의 채만식의 논이야기는 필수 작품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잘 아는 친구들은 잘 풀더라고요. 근데 알고서 풀기에는 한계는 좀 있었죠. 아시겠지만 지식형 문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꽤 묻고 있기는 하잖아요. 군무원 시험이. 그런 면에서도
이 25번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제가 뭐 다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에서 최만식의 논리학이 마지막 25문제 어땠어? 이상하지 않아? 뭐 했어? 아무도 언급 안 했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뭐야? 그냥 간단한 거. 이의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것들에만 언급했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공부가 약하니까 말이죠. 뭐 이 정도고요. 우리 수험생들 애쓰셨고요. 하이클래스 군문학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와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2번, 3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